네, 오늘 시노미 시스템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어요. 제가 여기 두 번째라고 잘못 써놨네요. 네, 먼저 어나운스먼트인데요. 홈워크 1은 반드시 어사인 하겠어요. 오늘까지 하면 네 번째 수업을 했는데 아직 복습할 기회를 여러분께 제공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주말 전에 오늘이나 내일 홈워크 1을 어사인을 할 거예요. 홈워크 1 내용은 어쨌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나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홈워크를 내놓고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를 내면 아니 왜 홈워크가 시험 문제를 대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냐, 어?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한 10년에 한 번씩 있더라고요. 홈워크와 이그잼은 그 지향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때 학교 시험이 수능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것과 다른 거예요. 홈워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진도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잘 쫓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쫓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 어, 시험 문제 정도의 수준으로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말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비대면으로 우리가 시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긴 시간을 주고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이해를 했는가, 그리고 심지어 어떤 문제들은 이것들을 잘 확장할 수 있는가를 물어볼 거예요. 시간은 충분하고 오픈 에브리띵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어, 실질적인 힘이죠. 그렇죠? 실질적인 힘, 겉보기가 아니라 실력을 기른다면은 풀 수 있는, 모든 학생이 다 풀 수 있다고는 안 하겠어요. 모든 문제를. 하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을 기르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아, 오픈북이니까 뭐 공부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그 4시간 정도가 굉장히 짧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를 하고 확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홈워크는 여러분이 진도를 열심히 쫓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도를 쫓아가지 않으면 이 과목은 나중에 쫓아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에. 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때는 내가 뭐 수학 뭐 잘 쫓아갔는데 뭐 대학은 뭐 이러냐, 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 교과서죠. 자, 이 교과서 두께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교과서를 모두 배우지는 않는데 한 3분의 2 가까이를 배울 거예요. 근데 이 3분의 2 두께와 이 폰트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한 권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책 전체보다 두꺼워요. 그걸 한 학기에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직도 뭔가 대학 생활이 이상하다 이러면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데, 초중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은 한 학기가 3.5개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3.5, 2.5, 3.5, 2.5, 대부분의 학교들은, 포항공대는 이제 여름을 늘리기 위해서 겨울방학을 좀 줄였죠. 예. 그런데 기본이 3.5, 2.5, 3.5, 2.5예요. 초중 고등학교는 방학이 2.5가 아니죠. 그렇죠. 예. 방학이 뭐 한 2나 1.5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한 학기가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3.5개월이에요. 3.5개월 동안 3년 동안 배운 수학에 해당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노미 시스템만 그러냐? 아니죠. 회로 이론, 전자 회로 원, 뭐 자동 제어 이런 것들이 다 고등학교 수학 3년치에 해당하는 분량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고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가 한 학기 가르쳤는데 내가 쏙쏙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뭐 나 뭐 고등학교 수학 뭐 3년치 한 학기 만에 다 이해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다녔던 수많은 학원들에서 미리미리 다 조금씩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뭐 산술 평균의 산술 평균이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이런 거.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런 거 고등학교 가서 배웠어요, 처음. 그런데 여러분의 초등학교 교재들이 이미 조금씩 가우스의 그 방법들을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적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대학교 과목들은 지금 2학년의 학생도 있고 뭐 3학년, 4학년도 심지어 있는데 간단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심각한 과목들, 이런 그 STC에 있는 하지만 코어 과목들은 한 학기 분량이 한 고등학교 기준으로 3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요.
쉽게 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알겠어요? 쉽게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열심히 쫓아가야 돼요. 열심히 생각하고 계속. 네. 잊지 마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홈워크는 이그잼 문제를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그잼 문제를 미리 보고 싶으면 우리 그 스케줄 다운로드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이그잼 링크들을 보세요. 물론 예전에 어떤 이그잼 문제들은 홈워크 문제랑 비슷하기도 해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그리크 레터즈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공대 학부 적어도 2학년 또는 뭐 자연과학대에 해당하는 뭐 물리학과 학생도 있을 테니까 2학년쯤 됐는데도 아직도 그리크 레터즈를 읽지 못한다. 이러면은 심각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알파벳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뭐 에타와 뭐예요? 델타를 구별을 못하지 않겠죠. 뭐 에타와 뭘 구별 못해요? 자이 뭐 이런 것들 구별 못하면은 곤란해요. 예. 그리고 그리크 레터들이 이게 좀 어려운 점 또한 뭐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스어 발음대로 읽어요. 한국에서. 하지만 여러분이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면 영어식으로 다 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식으로 알아야 돼요. 뭐 그 사이 이러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오, 우리 말 원어랑 비슷하게 읽네.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시노미 시스템의 모든 퀴즈와 시험에 예전에는 이 그리크 레터에 대한 문제를 냈어요. 1번 문제로 또는 2번 문제로. 그래서 그냥 연결하기 뭐 이런 거. 초등학교 1학년 글씨 잘 못 쓰는 애들 시험 문제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크 레터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할 기회를 홈워크원에서 조금씩 제공을 할 거고 그것만큼은 시험 문제와 일치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커렉션인데요. 항상 이 순서를 좀 바꿨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먼저 디파인을 하고요. 뭐 데피니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면서 또 뭐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 이그젬플이에요. 어떤 신호 x of t가 어,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는 1이고 모든 무리수에 대해서는 0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수가 주기가 되는데 따라서 펀더멘탈 피리어드는 주기 중에 제일 작은 거로 정의되기 때문에 존재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고요. 모든 유리수가 주기예요. 모든 유리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t가 유리수예요. 그러면 x of t는 1이죠. 이 정의에 따라서.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유리수 t에서 유리수만큼 이동한다고 해보세요. 왜냐하면 유리수의 배수는 유리수니까 또. 그러면 유리수죠. 이 아규먼트가 요 괄호 안이 유리수잖아요. 따라서 1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유리수 t로부터 유리수만큼씩 이동하면 유리수기 때문에 1이고 그러면 일단 뭔가 피리어딕 시그널의 정의를 좀 만족하려고 해요. 자, t가 이제 이레셔널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이 위에 걸 테스트할 때 사용했던 이게 피리어드야라고 주장했던 유리수 있잖아요. 사실은 아무 유리수.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무리수죠. 그렇죠? 예. 따라서 0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시그널은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만 잡더라도 이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는 1이고 모든 무리수에 대해서는 0인데 여러분이 유리수에서 시작해서 임의의 유리수만큼씩 이동해도 유리수니까 1이고 무리수에서 시작해서 임의의 유리수만큼 이동해도 무리수기 때문에 모든 유리수가 알겠어요? 모든 유리수가 주기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죠. 우리가 주기는 양수로 잡으니까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순간에 2분의 1 하면 더 작아지죠. 따라서 최소의 주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펀더멘탈 피리어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지난 시간에 빼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제가 어디 써놨죠? 여기다 써놨네요. 실수로. 그냥 공개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뭐 시노미 시스템을 가르치고 있지만 더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을 넘어서 더 중요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디파인을 하잖아요. 잠시만요. 이게 뭔가 또 디파인을 하면은 그게 데피니션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이 디파인 하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디파인 해봤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데피니션 자체가 모순이에요. 예를 들면 A이면서 A 아닌 것을 뭐라고 한다라고 부르면 모순이죠. 예. 그런 모순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define 해봐야 그런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define 하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existence를 체크해야 돼요. 존재성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말과 justice가 아니에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what is definition 그랬더니 justice란 무엇이냐였죠. 정의를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파블로프의 개처럼 뭐예요? 두 단어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처음이 존재성. 그 다음은 뭐냐면 그 다음은 유일성을 확인해야 돼요. 유일성.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의 문제점인데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까지 많이 들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말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다 한국말이라고 해야 되나? 한글과는 다르죠. 문자가 아니라 우리말. 우리말은 과학적인 언어로서는 좀 부족하다. 뭐 이런 표현을 들었을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국뽕에 취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일단 단수 복수 구별을 잘 안 하고요. 주어를 잘 말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관사가 없어요. 이 관사가 없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것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를 자연스럽게 그냥 무시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일한 것인지 아닌지를 무시하게 돼요. 물론 그러면 영어는 상당히 과학적인 언어냐? 우리나라 말보단 나아요. 물론 더 과학적으로 하려면 뭐 라틴어라든가 프랑스어 같은 걸로 가면 되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 라틴어나 프랑스어로 쓰여진 논문이나 이런 게 예전에는 한때는 전 세계에 창궐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사는데 다행히 영어는 이 관사, 언, 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것이 그냥 존재하는 여럿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유일한 것인지를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뭔가를 define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개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렘마라든가 이런 것이 뭐는 어떻다 이런 프로퍼티를 주로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 그게 유일하면 더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어로 된 문서를 읽을 때 그것을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복수형으로 쓰면 당연히 여러 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시노미 시스템을 가르치면서 항상 뭐 초반에 그 예전에 파스칼 있잖아요. 수학자 파스칼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전에 제가 입학학생 처장할 때는 심지어 전교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학생 처장의 그 환영사 뭐 이런 걸 하면서 파스칼 얘기를 하면서 존재성과 유일성을 막 떠드는 그런 황당함을 자랑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여러분 알다시피 위대한 수학자잖아요. 젊은 시절에 실제로 그의 업적을 거의 다 이뤘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참 그 수학자로서 업적을 쌓아 나갈 때 그 마차를 타고 그 산지를 지나가다가 그 마차가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져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당시 이제 기독교 사회니까 신의 계시다. 신이 나에게 이 나의 수학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그를 찬미하라고 이제 이렇게 살려주신 거다. 이런 생각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 포교 활동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학자가 포교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학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생각한 게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 수학적인 능력으로 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그 이 existence와 uniqueness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재성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위대한 수학자 파스칼이 존재성을 증명했으면 제가 지금 기독교인이겠죠. 네, 그렇잖아요. 당연히 증명이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존재성을 증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슬람교와 기독교와 심지어 통일교, 그다음에 또 뭐예요? 뭐 유대교 전부 구약에 나오는 그렇잖아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받들죠. 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그 구약 성서는 믿죠. 거기 나오는 신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 근데 아무도 증명을 못했어요. 존재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네, 수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네. 그런데 뭐 파스칼이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파스칼이 이 게임 디어리를 이용했어요. 게임 디어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존재하는데 네가 교회를 안 다니고 막 악행을 일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지옥에 가서 이제 영혼의 유황불에서 타 죽는다, 고통을 겪는다.
그런데 네가 신을 믿으면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거고 부활할 거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잠깐 근데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증명을 안 했잖아 네가. 그러니까 감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그지스턴스에 대한. 없으면 어떡할래? 뭐 없다 하더라도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예를 들면 선행을 하고 그러면 살아서도 그렇잖아요. 사후 세계는 없다 하더라도 살아서도 추앙받고 사람들한테 죽어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고 그리워하고 멋진 일 아니에요? 그런데 신이 없다 하더라도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일단 현세에서는 뭐 벌을 받겠죠. 하지만 좀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영혼의 유황벌에선 타죽지 않겠구나.' 예.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게임 디어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월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대비한다면 여러분이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파스칼이 그렇게 설득하려고 했는데 당장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설득이 안 되잖아요. 저 자신 또한 설득이 안 되니까. 파스칼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했으면 모든 지구인이 예 교회나 성당을 다니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인제 믿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 당시에는 믿었을지 몰라요. 파스칼은 그럴듯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 어 우리 조상들이 이교도였죠. 그들 기준으로는. 우리는 다른 신을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뭔가 전지전능하고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이 세상에 모든 좋은 일이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일하지 않으면 어때요? 유일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여럿이에요. 성경은 유일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신을 믿는다고 뭐 저 신이 짜증 나 가지고 사후 세계에 지옥으로 나를 보내 버린다.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가 있느냐." 뭐 이런 말들. 그렇잖아요. 민족의 영웅인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럼 죽어서 이제 천당에 못 가죠.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무슨 뭐 기독교를 비하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 반드시 definition, existence, uniqueness라는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사고를 해야지 진정 교양인 지성인이 된다는 말을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감히 말하건대 이 세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성인이 아니에요. 교양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초중 고등학생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거 배웠으니까 수없이 많은 논쟁들이 있잖아요. 특히 열띤 논쟁들. 예 정치적인, 종교적인, 뭐 사회적인 뭐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같은 터미놀로지를 디파인해서 쓰고 있느냐를 보세요. 대부분 거기서 걸려요. 모든 사람이 사실 다른 의미로 쓰죠. 왜냐하면 수학적인 데피니션 엄밀함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에 나와 있는 어떤 제1조인가요? 예.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 정치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저거는 헌법 1조 위반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개변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다른 데피니션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논쟁으로 일상을 보내죠. 서로 다른 용어를 가지고. 하지만 인제 우리가 학문을 하기 시작하면 데피니션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여러분이 오른쪽 건물에 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 건물에 살고 있는 엔지니어와 소통을 하면 많은 경우에 문제가 없어요. 데피니션. 특히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면 데피니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컨셉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existence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것이 유일한지 안 한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정의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정의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정의를 하기 전에 큰 어떤 슈퍼셋, 유니버설 셋이 있어야 돼요. 참고로 유니버설 셋을 우리가 전체 집합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유니버설 셋은 수학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해서 주의해야 되겠지만 그냥 저는 전체 집합을 유니버설 셋이라고 할게요. 어떤 유니버설 셋에서 이 데피니션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데피니션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어떤 녀석들을 어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안에 아예 없을 수가 있죠, 아무 원소도. 그다음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의 성질을 말하는 건지 이 중에 몇 개의 성질을 말하는 건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찾았는지 아니면 하나만 찾아서 말하는 건지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해보세요. 또는 복지 정책.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든 국민은 소중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모든 국민이 서로 다른 뭐 최적화 뭐 용어를 쓴다면 유틸러티 펑션을 가지고 있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은 참 어려운 말이죠.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행복의 어떤 어, 행복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다 다른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럴 때 그냥 더하다가 어떻게 돼요? 예, 7명의 행복을 위해서 3명의 불행을 그냥 용인하는 그런 우를 범하죠. 전체적으로 맥시마이즈 됐잖아 이러면서. 예,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최적화 관련된 공대생이기 때문에 최적화 관련된 것을 굉장히 많이 배울 텐데 내가 모든 솔루션을 다 찾았느냐 아니면 그중에 솔루션 하나만 찾았느냐 이런 개념들도 여러분이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고 또 장황하게 떠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커렉션 또는 뭐 코멘트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이 뭔가를 디파인하면 그러니까 터미놀로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데피니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그지스턴스와 유니크니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만약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정책이라고 해보세요. 어떤 경제 정책, 복지 정책. 이런 정책으로 가자라고 주장할 때 저 사람이 다른 정책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정책이 좋다. 근데 둘 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최적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경제학 개론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파레토 옵티멀 프론트엔드에 있는 두 솔루션이죠. 맞습니까? 뭐 아는 학생은 알 거예요. 예.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뭐예요? 예.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문제일 뿐이에요. 선호일 뿐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악이고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악마고 내가 천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정책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저런 정책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둘 다 수학적으로 보면 둘 다 옵티멀한 최적의 해예요. 최적의 정책이에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선호가 다를 뿐이에요. 그 선호를 가치관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뭐 범법이라든가 뭐 공화국이라면 위헌이 아닌 이상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성인으로서 발전하면 좋겠다. 단지 시노미 시스템 듣고 A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잡설이지만 들으면서 좀 성장하면 좋겠다는 높아심에서 정말 높아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커렉션인데 제가 노이즈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시그널 위드 언서튼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 좀 잘못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이즈가 시그널 위드 언서튼티를 노이즈라 한다가 아니에요. 데피니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그널 위드 언서튼티라는 집합이 있고 노이즈는 거기 이제 속하는 거예요. 어떤 또 다른 프로퍼티를 가지면 노이즈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그널일 때 그것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 desired 시그널이라고 하죠. desired 시그널도 uncertainty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널 with uncertainty라고 해서 다 노이즈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그 터미널러지의 하이어라키를 알아야 돼요. 어느 게 상위 개념이고 어느 게 하위 개념이고 어디에 포함되고 예를 들면 여기 디파인을 하고 나면 이렇게 또 쪼개지면서 뭐 수식어가 붙으면서 점점 셋이 작아지죠. 서브셋이.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오버뷰, 시그널제 시스템제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지금은 그래서 시그널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어요. 오늘 시스템제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과목은 continuous time signal in, continuous time signal out 또는 discrete time signal in and discrete time signal out인 리니어이면서 time invariant라는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주로 배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우는 시스템의 한뭐 절반 이상, 그러니까 실제로 물량으로 따지면 한 10분의 9쯤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배우는 나머지 10분의 1은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discrete time 시그널로 바꾸는 시스템, 그 다음에 거꾸로 하는 discrete time 시그널을 continuous time 시그널로 바꾸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냥 간단한 분류고요. 우리가 또 하는 게 뭐죠? 이 과목에서 기억해야 될 그 어떤 짝을 이루는 단어. 반대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상대어가 되는 반대말과 상대어, 반대어, 예, 반의어와 상대어는 구별할 줄 알죠, 그렇죠? 예. 해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면 초등학생이에요, 그렇죠? 그래놓고는 달 이러면서 싹 웃고 있고, 예. 상대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에게는 해의 상대어가 달인 거죠, 그렇죠? 예.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널리시스와 신테시스 또는 어널리시스와 디자인이라는 것이 상대어인 거예요. 이 과목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거. 그러니까 시그널 앤 시스템스 컨셉을 배우고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뭔가를 애널라이즈,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시그널도 분석해요. 보면 시스템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디자인할 줄 알아야 돼요. 시그널도 디자인할 줄 알아야 되고 시스템도 디자인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막강한 툴이 여러분 이제 툴박스 도구 상자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목공이다 그러면 툴박스 안에 뭐 여러 가지 대패라든가 그렇잖아요. 뭐 정이라든가 뭐 많이 들어있겠죠. 톱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툴박스에 수없이 많은 어떤 매터매티컬 툴스를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매터매티컬 툴스가 뭐예요? 예, 여기 나오는 풀이에 관련된 툴즈. 하나는 뭐냐면 풀이의 시리즈로 나타내는 툴이고 하나는 풀이의 트랜스폼이에요. 이것은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시그널에 대해서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나오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툴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또 Z 트랜스폼이라는 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목에서 이렇게 배우고 나서 끝이냐면 아니고요. 얘는 자동 제어 시간에, 얘는 디지털 제어 시간에, 그리고 디지털 신호 처리 시간에 굉장히 많이 또 다루게 되니까 여러분이 그때도 배울 거고 지금도 잘 배워 놓으세요. 샘플링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뭐 여러 번 얘기했죠. 샘플링은 왜 중요하다고요? 예, 저게 실제로 discrete time 또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오브 아날로그 시그널 또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discrete time 시스템으로 뭐 처리하는. 그래서 전자전기공학의 어떤 혁신의 시대에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의 기업들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게 된 그 시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었죠. 심지어 그때 책이 있었어요. 빙 디지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목이. 그래서 이걸 빙 B-I-N-G. 그래서 영어로는 제목이 뭐 디지털이다 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말로 디지털이다라고 번역을 해서 책이 나왔어요. 그 시절에. 그 정도로 이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 너무 당연한 세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한국의 전자산업이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게 이 변혁기에 여러분의 선배 엔지니어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 세대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잘 교육된 교수들과 학생들, 졸업생들이 있었고 예, 자본도 축적돼 있었고 이랬죠. 예.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변혁의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도태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뭐 러시아군이 막 밀리고 있다는데 정말 뭐 밀리고 있는 건지 작전상 후퇴해가지고 내일이면 또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무너질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국제 정세를 모르니까. 하지만 이제 추론을 하는 건 뭐냐면 한때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뭐 군수 산업에서도 막강했는데 그 러시아의 전자산업 제대로 된 거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봤을 때 러시아의 그 자주포들이 아마 우리나라가 생산해서 이번에 뭐 폴란드에도 수출한다고 했죠. 그거 성능에 반의 반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수없이 많은 이 그러니까 전장화죠, 어떻게 보면 통해서 뭐 자동으로 뭐 자세를 제어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죠.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제품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뭐 들리는 썰에 따르면 미국이 핀포인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서 러시아군이 계속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공학이 발달할 때 러시아가 사실 소련이었죠. 못 쫓아가다가 결국 저지경이 된 거예요. 러시아의 최대 수출품이 전부 다 1차 산업 생산품이죠. 뭐 밀, 석유 뭐 이런 것들. 예. 우리가 훨씬 발달해 있고 예. 사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도 더 높죠.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된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 리뷰에서 참 이게 진도를 자꾸 잘 못 나가서 제가 미안하지만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나가는 게 중요해서 강조를 하는데 지난 시간들을 리뷰하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심플리파이와 비주얼라이즈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제가 이건 농담 삼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뭐 큰 스타트업을 해서 크게 성공해서 신문에도 나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다니다가 모교에 뭐 나한테 장학금도 좀 안 주고 자꾸 장짜라고 괴롭혔지만 기숙사도 뭐 1인 2실 안 주고 사우나도 없고 내 방에 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기부는 해야지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저랑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제가 자네는 누구 아닌가 이러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그러면 뭐 하다가 제가 악수를 하면서 갑자기 두 가지 교훈은 뭐였지? 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이러면 바로 제가 여러분 발을 세게 밟을 수가 있어요. 예.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조인트를 깐다고 하죠. 예. 그때 시각화 단순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제가 훌륭한 제자군 하면서 아주 이뻐해 줄 거예요. 그래서 시각화 단순화가 매우 중요해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또 성장한 제대로 된 엔지니어로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저 시각화 단순화예요. 그리고 시각화 단순화를 더 잘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 이 과목에서 얘기를 했지만 시스템이라는 것은 매핑 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블록 도로를 그린다면 이렇게 어떤 네모 박스에 들어가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인풋 시그널이고 또는 인풋이고 얘가 아웃풋 시그널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놈들도 있고 이렇게 생긴 놈들도 있는데 얘는 소스라고 부르고 이런 것은 싱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예. 근데 싱크라는 말은 점점 안 쓰이고 있지만 그 다음에 시그널이라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도 디파인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그널 앤 시스템스 입장에서는 어떤 소스의 출력이든가 싱크의 입력이든가 또는 시스템의 입력이든가 출력인 것을 우리가 시그널이라고 부를 거고 이 시그널을 어떤 매터매티컬 엔터티로 모델링 할 때는 여러분이 다 갖다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걸로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뜻이 스칼라, 벡터, 매트리스, sequence of scalars, vectors, matrices, 그다음에 function, 그것도 펑션도 스칼라 밸류드 펑션, 벡터 밸류드 펑션, 매트리스 밸류드 펑션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펑션 오브 어떤 t를 쓸 텐데 t가 모든 리얼 넘버 이렇게 하면 웨이브 폼이라고 부르고 그래프, 폴리노미얼, 필드 뭐 모든 매터매티컬 엔터티가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텐서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런데 이 과목에서는 주로 뭐예요? 그 중에서도 continuous time signal, discrete time signal이라고 부르는 사실 수학적인 용어로 보면 sequence와 function of a continuous parameter를 다루겠다고 했고 특히 걔들이 스칼라 밸류드일 때만 하겠다고 했어요. 벡터 밸류드인 것은 자동 제어하면 바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미분 방정식 배울 때 이미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x of t와 x dot of t와 x 더블 닷을 뭐 스택을 해가지고 벡터 밸류드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만든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이 이 개념을 구별해야 되는데 펑션과 그것의 그래프를 구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바로바로 비주얼라이즈 하기 쉬운 이 그래프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자체로 그것이 어떤 펑션이나 시그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걸 할 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은 수가 낮구만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펑션과 그 그래프를 구별할 줄 몰라요. 그러면 그냥 하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국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시대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제 경쟁력을 가졌는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고용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노동력을 비싼 값을 주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딱 이 사람은 훌륭한 엔지니어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하수로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더 있어 보여야 될 텐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개념들의 하이어라키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시그널 앤 시스템스 이 과목 관련해서 예전에는 강조 좀 덜 했지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실제로 일렉트리컬 시그널과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애플리커블한 또는 이펙티브한 효과가 있는 레인지가 있어요. 어떤 범위가. 제가 얘기했듯이 전류라는 것이 뭐냐. 전류라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직류라면은 컨스탄트니까 스칼라로 나타낼 수 있고 교류라면은 타임 펑션이니까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양자역학적으로 들어가고 물리적으로 들어가면 전류라는 게 결국 전자의 흐름인데 전자를 낮게 세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이라는 특히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로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될 거고 스무드할 리 없잖아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전자가 퀀타이즈 돼 있는데 스무드한 펑션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전류라는 게. 그 다음에 그 전자의 위치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양자역학적으로 하면 확률 분포로 나오는데 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function of a continuous parameter 이걸로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류라는 것은 엄밀하게.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레인지에서는 이 모델이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항상 모든 모델은 한계가 있다. 리미테이션이 있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인피니티가 나올 때 네거티브 인피니티, 포지티브 인피니티가 나올 때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은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제가 for sufficiently large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엔지니어로서. 그 다음에 양수면서 0에 가까워진다. 이러면 for sufficiently small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점근적 해석, asymptotic analysis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냥 단지 수학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파라메타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데 극한을 취해서 그 파라메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지 않는 특성을 찾아냄으로써 여러분이 충분히 큰 또는 충분히 작은 일렉트리컬 시스템,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요. 시스템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걸 이용해서 디자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디지털 시그널은 왼쪽 건물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의 왼쪽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디지털 시그널조차도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의 일부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과목에서 말하는 기준으로는. 하지만 이 과목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이 DSP 시간에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른쪽 건물에 있는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DSP 시간에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면 어떻다고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면서 그 값 자체도 각각의 타임 인스턴트에서의 그 함수값 자체도 어떻다고요? 어떤 finite set에서 그러니까 유한한 원소가 있는 set에서 나왔을 때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고 유한한 게 아니면 그냥 discrete time signal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부에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시간인데 수업인데 교과서 제목이 discrete time signal processing이라고 되어 있네. 디지털이 아니라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함수 값을 여전히 그냥 리얼 넘버로 놓고 이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제 나중에 디지털 신호 처리 시간에 다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류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 과목은 특히 초반에 엄청나게 많은 시그널의 분류와 시스템의 분류가 나와요. 분류라는 것은 어때요?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이다 아니다를 구별하는 거죠. 분류할 줄 모르면 배운 사람이 아닌 거죠. 그 학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류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항상 주의할 것은 뭐냐면 분류는 언제나 불완전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분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류하지 않으면 사고할 수 없어요. 깊이 있게.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분류법들을 알아야 되고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분류를 하면은 항상 시각화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자주 그리세요. 여러분들도 뭐가 복잡하면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은 평면에 벤 다이어그램 그려 놓으면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뭘 했느냐? 시그널을 먼저 분류했어요. Continuous Time Signal, Discrete Time Signal을 Periodic Signal과 Non-Periodic 또는 A-Periodic 또는 A-Periodic Signal로 구별을 했어요. 그러면서 Continuous Time Signal에 대해서 그것이 Periodic이고 Period 어떤 양수로 Periodic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된다. For all t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어떤 내가 t0를 잡았으면 t0 플러스 t에서 함수값이 같아야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반복하면 여기서도 같죠. t0 플러스 2t.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나타내요. t 앞에 어떤 n을 쓴 다음에 for all t뿐만 아니라 for all integer n으로 해서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그냥 아예 데피니션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바로 t0에서 캐피탈 T, 캐피탈 T, 캐피탈 T, 캐피탈 T, 캐피탈 T 띈 자리에서 다 같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주기함수는 한 주기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모든 걸 다 안 거죠. 그래서 이 정의가 유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의뿐만 아니라 이 정의도 동등한, 이퀴벌런트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퀴벌런트한 정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저건 정의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의 자체도 유일하지 않아요. 그렇죠? 완전히 수학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서로 다른 정의들이 존재할 수 있죠. 참고로 주의할 건 이거예요. 만약에 x of t가 x of t 플러스 어떤 델타예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대문자 델타를 쓰고 싶었는데 모든 t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델타가 하나의 값으로 어떤 컨스탄트로 주어졌고 양수면 그냥 주기함수다인데 그게 아니라 모든 예를 들면 양수 델타에 대해서 모든 양수 델타에 대해서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양수. 그럼 사실 컨스탄트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떤 t로부터 거기서 얼마의 유격, 이격을 두더라도 함수값이 같은 거죠. 그러면 모든 함수값이 같아야죠. 그래서 const 펑션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x of t0가 제로라는 것과 x of t0가 제로 for all t0는 다른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위에는 어떤 스페시픽한 t0 값에서 0이란 뜻이고 밑에는 for all t0 함으로써 사실은 제로라고 할 필요 없지만 컨스탄트 펑션이다. 제로 펑션이다. 이런 의미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mathematical expression을 그냥 보거나 그래 그렇지 할 게 아니라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이 과목 내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x of t라는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를 이 과목에서 뭐 f를 써서 나타낸다고 합시다. 헤르츠 단위를 써서.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적분이 있고요. x of t가 있고 여기다가 e to the negative j 2 pi ft 한 다음에 dt 이렇게 해요. 놀랍게도 저희 선배 교수님들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여러분이 학기 말에 가서 주관식으로 클로즈드 북인 상태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의 정의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반의 학생이 틀려요. 놀라워요. 그렇죠? 변하지 않았어요. 예. 저희 선배 교수님, 은퇴하신 교수님이 시노미 시스템 가르치시면서 항상 이랬대요. 그리고 제가 해봤을 때도 거의 이랬어요. 거의. 시험에 낸 적은 없어요. 물론 퀴즈에 내거나 뭐 했는데 뭐 아니면 그냥 물어봤을 때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수학적인 표현이잖아요. mathematical expression이잖아요. 이것을 인터프리트를 안 해봐서 그래요. 또는 의미를 안 해봐.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곱씹으면서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걸 이제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시메트리컬 시그널 실제로 여러분이 시메트리컬 시그널 그러면 even 시메트리를 주로 얘기해요. 알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메트릭 그러면 even 시메트릭을 얘기하고요. odd 시메트릭은 anti 시메트릭 또는 anti 시메트릭 또는 skew 시메트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책들도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even odd로 했었죠. 근데 그냥 시메트릭 그러면 even 시메트릭을 얘기하고 odd 시메트릭을 얘기하고 싶으면 anti 또는 skew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x of discrete time일 때 x of n이 시메트릭이면 x of negative n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for all n이 있어야죠. 맞습니까? 어떤 특정한 n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림을 비주얼라이즈를 하라 그랬죠. 어떤 n에서의 x의 값은 이게 xn이죠. 그렇죠? 네거티브 n에서의 값, 즉 x of 네거티브 n과 같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제 경험도 이래요. 예를 들면 x of t라는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면 x of t 마이너스 캐피탈 t면서 t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뭐 t0라고 할까요? t0가 양수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시그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 이 시그널이 딜레이 된 거예요? 어드밴스 된 거예요? 그러면 딜레이의 정의가 뭔가요? 하지만 상식적인 정의예요. 네. 딜레이 된 거예요? 어드밴스 된 거예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 예를 들어서 x of t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x of t 마이너스 t0고 t0가 양수인 것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죠? 이것을 여러분 중에 몇 명은 그냥 외웠어요. 이해를 하려고 안 하고 그냥 책 보고 외웠어요. 아, 뭐 이건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이동하고 t0 마크. 여기가 t0. 왜 그래요? 왜? 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당연해서 생각 안 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제일 간단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냥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동 아니면 왼쪽으로 이동이었죠.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요 지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x of t는 요 아규먼트가 0일 때 그렇죠? 요게 0일 때 함수값이 요 0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요 녀석은 아규먼트가 언제 0이 되죠? 그렇잖아요? 얘가 0이 되려면 아규먼트가 t-t0가 0이 돼야지 아규먼트가 0이 되니까 결국은 t가 t0일 때 이 녀석의 함수값과 같죠. 맞습니까? 이게 별것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시간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떤 현상을 보는데 그렇잖아요? 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전류가 타임 제로 어떤 기준으로부터 증가했다 감소하는데 아래쪽은 어떻게 돼요? t0만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증가하죠. 보세요. T0 지난 다음에 증가했다 감소하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딜레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시그널이 딜레이 된 거예요. 그 X축이 시간을 나타낼 때, 시각이죠. 엄밀히는 시각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음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모든 게 무너져요.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게 이제 요 노트인데 여기서 제가 뭘 했냐면 시메트릭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임의의 펑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even 파트와 odd 파트가 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even 파트는 어떻게 만들죠? 그 시그널과 그 시그널의 리버스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걸로 하고 odd 파트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그널에서 리버스한 것을 빼서 반으로 나눈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보여줬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행렬 있잖아요. 행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여기 써놨지만 예를 들면 A가 스퀘어 매트리스라고 하면요. A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 슈퍼스크립트 T는 트랜스포지션이죠. 또는 트랜스포즈. 그래서 I행 J열에 있던 것을 J행 I열로 옮기는 거죠. 스퀘어 매트리스에서는 이제 문제없이 사이즈가 A와 A 트랜스포즈가 같으니까 정의가 되잖아요. 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 플러스 A 트랜스포즈와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가 있어서 캔슬하고 나면 우변도 A가 맞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보면요. 이 녀석은 시메트릭 매트리스가 되고 이쪽은 소위 말하는 스큐 시메트릭 또는 엔타이 시메트릭 매트리스가 되죠. 그래서 제가 말했던 어떤 임의의 시그널이 이븐 파트와 아드 파트가 있다는 것과 정확히 어때요? 어넬러지가 성립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유사점들을 항상 생각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식을 구축하는 건데요.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엑서사이즈 해온 건데 뭐 지금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물론 있을 거고 그 학생들한테는 죄송해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어떤 지식을 구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미 또는 곧 더 이상 머리에 아무것도 못 넣겠다 나는 미치겠어 라는 상황에 도달할 거예요. 특히 벼락치기 공부를 계속 하다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벼락치기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방을 정리해야지 어머니께서 아이스크림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 8시부터 우리 가족은 먹을 텐데 온 가족이 먹을 텐데 방을 안 치운 너는 못 먹는다 그때까지 라고 했을 때 그냥 방바닥에 있는 걸 서랍에 쏟아 넣죠. 자 그러면 평소에는 잘 다치던 서랍이 안 다치죠. 똑같은 일이에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체계적으로 지식을 구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유사점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커먼앨러티를 찾는다고 하죠. 그렇죠? 커먼이 공통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커먼앨러티가 명사형이에요. 커먼니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커먼즈 아닌가요? 뭐 아니에요. 커먼앨러티를 찾고요. 또 뭐예요? 디퍼런스를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개념에서 정의를 해서 둘 다 끌어넣고요. 차이점만 딱 간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압축이 되잖아요. 압축. 이렇게 함으로써 지식이 압축이 되는 거예요. 컴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이 과목에서 배우는 거를 이 과목에서 안 배운 하지만 이 과목에서는 커버하지 않는 하지만 이미 배운 것들과 계속해서 대조를 하고요. 그렇잖아요. 뭐가 공통점이 있는 게 없었나? 차이점은 뭐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서 압축을 해 나가야지 마치 잘 정리된 서랍장처럼 되면서 계속해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벼락치기는 여러분의 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장시간 오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부를 타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이 포항공대 대학원에 와서 본교 거의 뭐 1, 2등 하는 학생보다 더 잘하는 경우들을 봐요. 항상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월등하게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학생에게 물어봤다고 했어요. 과거에.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이해할 때까지 생각했다. 마치 아이작 뉴턴이 흑사병이 나서 고향으로 귀향해서 그렇죠. 할 일이 없으니까 만유인력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했죠. 그러면서 운동 법칙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실제로 그 아이작 뉴턴에게 물었대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런 발견을 어떻게 하게 됐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됐냐 그랬더니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그 생각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아이작 뉴턴급이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지식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3.5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한 학기가. 만약 여러분이 시계를 보잖아요. 벽시계. 그러면 1에서 12에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12까지 12칸이 있죠. 그중에 1년에 학기가 12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7시면 끝나는 거예요. 3시간 반, 3시간 반 묶어 놓으면 7시면 끝나고 나머지 5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한다고요? 학기 중에? 그러면 저는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시계를 보세요. 정말 반자르고 나서 조금 더 한 학기가 있는 거예요. 6시간, 1시간 더 7시간. 그런데 여러분이 학기 중에 그렇게 할 일이 많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제가 대학 가서 경험했던 게 물론 저도 방황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학기 중만 되면 갑자기 방학 때 읽지 않았던 수없이 많은 책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서평 나와 있는 거 너무 읽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도서관에서 빌려와요. 또는 책을 사놔요. 그렇죠? 또는 써놔요. 하고 싶은 일 리스트를 만들어요. 내가 방학 중에 이걸 하겠다. 왜냐하면 1년에 5개월이 방학이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12달 중에 5개월이 방학이에요. 막상 방학이 되면 그중에 하고 싶은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3년,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 6년, 7년 공부하죠, 여러분들. 예. 초등학교 공부까지 다 생각하면 12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좀 이상한 표현인가? 예. 그런 거를 한 학기 만에 하는데 그게 괴롭지 않으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도피하려고 자꾸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큰일 났어요. 진도 나가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계속 설명하면 이 공통점이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계속 파악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어느 날 여러분이 기존에 없던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제 데피니션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데피니션 그러면 existence와 uniqueness를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 천하의 파스칼도 유니크니스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어떤 문화적인 종교 문화적인 한계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이제 할 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이 디파인을 할 때 왜 디파인 하는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디파인 하는가, 무엇을 디파인 하는가는 당연히 개념이니까 알아야 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새로운 개념들을 디파인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디파인 할 수 있으려면 왜 디파인 하는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야 돼요. 왜 이렇게 정의했을까?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프리뷰를 하자면 이제 오늘 시그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들어갈 텐데 벌써 제가 떠든 걸 보니까 좀 난망해요. 그렇죠? 예.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시메트리칼 그다음에 엔타이 시메트리칼 시그널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자, 오늘은 또 어떤 시그널 분류를 새로운 분류를 배울 거냐면요. 이거예요. right sided 시그널과 left sided 시그널을 배울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다행히 right sided는 오른쪽 면인 또는 오른쪽 방향인 시그널이고요. 여기서는 left sided는 왼쪽 방향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왼쪽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algebraic entity가 있을 때 오른쪽 왼쪽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죠. 그것을 visualize 했을 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시그널과 그것의 그래프가 밀접히 연관이 돼 있고 어떤 데피니션들은 그 그래프를 가지고 정의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봅시다. 여기 지금 두 개의 시그널을 그려놨어요. 그래프를. 여기가 오리진이고요. 참고로 이 제로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제로란 게 뭐냐? 우리가 상대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어떤 타임을 제로라고 정의하는 거고 그래프에서는 이게 제로가 아니라 오리진이라서 O라고 써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한 90%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제로가 아니라 사실은 O를 써야 된다는 거. 물론 여기 제가 1, 2 이렇게 쓴다면 이건 제로겠죠. 네. 어쨌거나 이게 오리진인데 뭐 제로라고 합시다. 타임 제로. 자, 그랬을 때 자 봅시다. 왼쪽에 있는 것은 right sided signal이에요. 여기 제가 1이라고 써놓은 거는 네. 왜냐하면 시그널이 어떤 타임 t를 기준으로 이게 앞에 나왔던 주기 t랑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t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만 넌제로 밸류를 가져요. 여기는 제로고요. 이쪽은 넌제로를 가질 수 있어요. 넌제로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로를 이렇게 터치하고 제로 중간에 나와도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제로인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왼쪽이 몽땅 제로가 되면 그건 right sided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엄밀한 정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걸 기준으로 오른쪽이 전부 0이면 left sided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non 제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의와 관련해서
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코잘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코잘 시그널이란 말은 사실 정의를 하면 안 되는데 코잘 시스템은 있는데 코잘 시그널은 정의하면 안 되지만 편의상 사람들이 많이 정의를 해요. 그래서 코잘 시그널이라고 하면 코잘이 이게 캐주얼과 구별해야 돼요. 그렇죠? 캐주얼. 예. 백화점에 가면 이제 캐주얼 코너가 있죠. 예. 일상복 코너. 여러분이 어디 백화점에 딱 갔을 때 영어로 캐주얼 돼 있는데 그게 코잘로 보이기 시작하면 정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분당선인가요? 예. 분당선을 지하철을 타는데 그 신갈역이 있잖아요. 그게 영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시그널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가 된 거고요. 공항에 가서 면세점에 갔는데 샤넬이라는 코너가 채널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통신 엔지니어가 된 거예요. 예, 참고로 저는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큰일이에요. 예. 자, 코잘 시그널이라는 건 뭐냐면요. right sided인데 내가 0을 기준으로 어떤 시각 0을 기준으로 right sided이면 그걸 코잘 시그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코잘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코잘 시그널은 뭐냐면 0을 기준으로 요 왼쪽에는 전부 0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right sided의 특별한 경우예요. 중요한 것은 right sided가 코잘이 아니에요. 그렇죠? right sided는 여기서 보듯이 어떤 음수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만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코잘 관댓말이 뭐 anti 코잘 이런 게 있어요. anti 코잘. 이것은 딱 그 반대예요. 뭐냐면 0을 기준으로 여기만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무조건 0이에요. 그러면 anti 코잘이라고 해요. 네. 따라서 anti 코잘 시그널은 left sided 시그널의 어떤 스페셜 케이스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여기에 뭐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signals가 있다면 사실 이 중에서 right sided인 것은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점을 찍어도 너무 큰 거죠. 그렇잖아요. left sided 점을 찍어도 너무 큰 거죠. 맞습니까? 하지만 그 점을 너무 작게 찍어 놓으면 설명을 못 하니까 제법 크게 그릴게요. 그럼 이게 right sided고요. 이게 left sided라고 합시다. left sided. 이게 right sided고요. 놀랍게도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right sided. 여러분은 아니 뭐야 이거 서로 소 아닌가? 하지만 여기 하나 있어요. 얘 뭘까요? 얘가? 요 안에 딱 하나가 원소가 있는데 얘가 뭘까요? 예. 올 제로 시그널이면 올 제로 시그널이면 아까 제가 정의한 대로 하면 이 교집합에 속하죠. right sided면서 left sided죠. 그렇죠? 어떤 걸 기준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걸 기준으로 왼쪽은 전부 0이면 right sided고 어떤 걸 기준으로 오른쪽이 전부 0이면 left sided면 제로 펑션은 둘 다 되잖아요. right sided면서 left sided. 근데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말장난인데 어쨌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left sided 시그널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anti causal 시그널들의 집합이 있는 거예요. 서브셋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right sided 안에 코잘 시그널들의 집합이 서브셋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 비주얼라이저에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시그널 분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게 이제 바운디드라는 거예요. 바운디드는 여러분이 해석학이라든가 수학과 과목을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정의는 이렇게 돼요. continuous time signal에 대해서 정의한다면 a continuous time signal x of t is bounded if. 참고로 definition의 if는 if and only if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there exists m. 요거는 뭐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쓰면 non-negative real 이고 이렇게 하면 positive real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이 과목에서. non-negative real number 0이라도 되는 거예요. m이 존재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t에 대해서 x of t의 절대값이 리얼 넘버라면 절대값이 컴플렉스 넘버라면 모듈러스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것도 비주얼라이즈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쉽죠. t가 있고요. 어떤 m 그다음에 네거티브 m이 있고 시그널이 어때요? 전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바운디드 시그널이에요. 맞습니까? 언바운디드 시그널은 뭐겠어요? 바운디드 시그널이 아닌 걸로 정의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제가 데피니션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그널은 항상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 바운디드 시그널 아니면 언바운디드죠. 이거는 이제 이분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분류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이분법이죠. 이분법.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쪼개는 거, 파티션을 내는 거죠. 집합이 있는데 어떤 유니버스 셋이 있으면 A인 것과 A 컴플리먼트인 집합으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셋을 여러분이 어떤 B와 B 컴플리먼트로 나눌 수 있으면 이런 이분법을 두 개 겹치면 네 개로 쪼개는 새로운 어떤 사분법이 등장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개념이 복잡해지는 거죠. 수식어가 붙으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바운디드면 이게 언바운디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그림을 몇 개 그렸어요. 이 바운디드 시그널이란 개념은 자동 제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요. 선택 필수라는 과목이 있어요. 알고는 있죠. 선택 필수는 뭐냐면 어떤 조그만 풀 안에 몇 개 과목을 넣어놓고요. 그 중에서 몇 학점 이상은 반드시 들어라. 그래야 졸업이 된다. 이게 필수 개념도 있으면서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가 정립이 안 돼 있는데 필수 선택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선택 필수라고도 하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 과목 중에서 보면 정보통신공학개론 이렇게 이제 통신의 어떤 기초를 다루는 부분도 있지만 제어공학의 기초인 자동제어라는 과목도 있죠. 자동제어 들어가면 이 시스템의 컨트롤 시스템의 스터빌러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기 시작해요. 거기서도 아주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서 스터빌러티는 안정성이죠. 그렇죠? 시스템이 안정하다. 참 어렵죠. 그렇죠? 제가 말했지만 용어라는 것은 우리가 차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모든 공학 용어는 차용하는데 저 안정하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바운디드 인풋에 대해서 바운디드 아웃풋을 내는 것을 어떤 시스템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입력이 바운드 돼 있으면 출력이 바운드 돼 있다는 걸로 이 컨트롤 시스템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definition system is bounded input, bounded output stable if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바운디드 인풋에 대해서 항상 바운디드 아웃풋이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특별히 BIBO 스테이블하다고 해요. 바이보 스테이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바이보 스터빌러티는 좀 있으면 또 한번 나올 거예요. 뭐 오늘은 아니라도. 그래서 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내는 문제인데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여기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잠시만요. 예. Find x such that sin x는 2. 그러니까 sin x가 2가 되는 x를 찾으시오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요. 그냥 기말고사에 냈어요. 예를 들면 이 과목에서 이거 내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x는 없다라고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대학에 온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혀 지금 발전을 안 한 거예요. 고등학생 이후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배웠어요. 그렇죠? x가 복소수면 sin x가 2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안 배웠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과목에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과목에서. 자, 이거는 어떻게 하죠? 가장 기본이 뭐죠? 네,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 경험이 한정돼 있으니까 통계적으로 의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라떼 얘기를 하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얘기하면 문과생들도 2x2 행렬을 배웠다고 했어요. 공간도형 배우고 예. 케일리 해밀턴 정리 배우고 막 그랬어요. 예. 디터미넌트 뭐 이런 거. 예. 복소수도 많이 배웠고 저희 때 이과생들은 복소수를 단지 배웠을 뿐만 아니라 복소평면, 그다음에 복소부등식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 와서 제가 시노미 시스템을 들을 때 그때도 이 책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이 책의 오래된 버전.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 뭐 복소수도 다루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교육과정 개편 이걸 쭉 따라가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변천하나 봤더니 복소수에 대해서 거의 모르다시피 하는 학생이 한 반쯤 되기 시작했어요. 포항공대 입학생들 중에서. 그리고 대부분이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고를 나왔고 이 예전에 여러분의 선배 일반고 학생들이 저도 일반고 나왔어요. 예. 과학고를 가지 못했어요. 그때는 경기과학고랑 경남과학고밖에 없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경남과학고를 가려고 선생님께 와 경남과학고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니 준호야 네 성적으로는 원서를 쓰지 못해 이렇게 해서
못 갔어요. 경남과고를 나온 사람들에게 저는 질투를 하니까 어디 다음에 와가지고 교수님 제가 경남과고 나왔어요 하지 마세요. 성적이 갑자기 그 여러분 위해서 뭐 A와 B가 딸릴 수가 있어요. 농담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전에 있잖아요. 예전에 그 고등학교 수학에서 커버하던 것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많은 교수님들이요.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막 가르쳐요. 여러분이 모르는데 더 이상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수학의 정석을 펴내는 그 출판사가 있죠. 성지사인가요? 거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수학의 정석이 있잖아요. 예전 교과서에 나오는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 빠진 것만 묶은 책을 출판했어요. 알고는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말고요. 다음번 이번 겨울 방학이라도 고등학교 때 기분으로 충실히 공부를 하시고요. 서울 지역에 여러분이 집이 있거나 방학 때 제가 얘기했죠. 서울에 친구 집 가서 무조건 살고 영어학원 다니라고. 참고로 그걸로 그 겨울방학 기간에 가르쳐요. 그 대치동 이런 데 가면 학원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좀 늑수굴의 고등학생인 것처럼 좀 노안인 고등학생인 것처럼 해 가지고요. 등록해서 들으세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그 일반고 나온 학생들이 참고로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는 이제 제 아들 녀석 20학번이에요. 여러분들랑 같은. 어 20학번인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학원에 보내기 싫어서 왜냐하면 학원에 돈을 쓰기 너무 아까워서 제가 가지고 있던 옛날 수학의 정석은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줬어요. 줘가지고 그 행렬 부분과 복소수 부분을 공부를 시켰어요. 겨울방학 때. 공부해!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돈을 아꼈죠. 근데 여러분이 학원이라도 다니세요. 혼자 못하겠어요. 예. 아시겠어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거를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데 물론 이제 트릭이 있어요. 제가 요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이 또 풀었을 거예요. 사인 Z는 이다. 그러면 일부 학생은 뭐가 다른데 할지 모르지만 일부 학생은 맞아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서는 다른 학교 간 친구들이 그 공학 수학이라는 책을 배우면서 크레이스지그라는 이상한 사람 이름 발음하기 힘들죠. 그 책을 봤더니 저게 많이 있었고 또 여러분이 취미 삼아 들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풀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이 과목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식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어떤 데는 i를 쓰고 어떤 데는 j를 쓰는데 둘 다 definition이 the square root of negative 1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negative 1이 정의예요. 이것을 이제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라고 하고 다른 뭐 이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일러의 항등식이라고 부르겠어요. 오일러스 아이덴티티고요. 참고로 세타는 리얼 넘버예요. 그렇죠? 세타는 리얼 넘버고 여기서 이 네이피어 수죠. E의 지수의 그렇죠? 엑스포넌트의 이 J와 어떤 리얼 넘버가 곱해져서 들어가는데 이것이 코사인 세타와 J 타임스 사인 세타와 같다. 는 게 오일러스 아이덴티티고요. 얘의 어떤 스페셜 케이스, 세타 자리에 뭔가를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세타 자리에 뭘 넣죠? 네, 세타 자리에 파이를 넣죠. 그렇죠? 세타 자리에 파이를 넣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스페셜 케이스. 그것도 스페셜라이즈 하는 것도 심플리파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가 있으면 수식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특정한 값을 넣어서 음미를 해봐야죠. 그게 제가 단순화 해보라는 것 중에 하나죠. 또는 인터프리트 해보라, 음미를 해보라는 것 중에 하나죠. 파이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e to the j 파이는 자 뭐죠? 코사인 파이는 네거티브 1이고 사인 파이는 제로죠. 그래서 옮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부러 옮긴 다음에 이렇게 쓰면 여기 뭐가 나오죠? 네, 1이라는 게 나오고요. 0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파이가 나오고 e가 나오고 j가 나오죠. 그래서 이 중요한 어떤 심볼들이죠. 그렇죠? 수학적인 심볼들 또는 저걸 이제 심볼을 abstractize 되어 있는 숫자라고 보면 수라고 보면 어, 가장 중요한 수들이 다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리처드 파인만이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등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유명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쓰면 돼요.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인 x는 2라는 것을 풀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오일러스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알아야지 지금 요 리얼 앤 컴플렉스 시그널즈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돼요.
x라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펑션으로서 r into r in 펑션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래. 파라메타 x of t라고 만들어놓는다면 t가 모든 리얼 넘버니까 이거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야. 그 다음에 요 x 값, 함수 값은 모든 리얼 넘버구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긴 어떤 그래프가 나오겠죠. 네. 그런데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이 녀석. 똑같이 얘는 r인데, 그렇죠? 딱 그리려고 보니까 그래프로 못 그리겠어요. 왜냐하면 복소수잖아요. 어떤 t0에서 복소수 값을 2D에 못 그리죠. 물론 이제 3D에 그릴 수 있죠. 그래서 비주얼라이즈 하기 쉬운 매틀랩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해놓으라고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컴플렉스 넘버가 대응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걸 왜 해? 짜증나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배운 복소수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복소수 z는 어떻게 쓸 수 있죠? 항상 리얼 파트와 JB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참고로 주의할 건 이거예요. 얘는 뭐죠? 얘는 리얼 넘버죠. 맞아요? 얘는 뭐예요? 얘는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컴플렉스 넘버는 컴플렉스 넘버는 리얼 넘버 플러스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주의할 건 또 뭐냐면 리얼 파트는 뭐예요? Z 리얼 파트는 뭐죠? 리얼 파트는 A예요. 이미지너리 파트를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구글링 해봐도 절반 정도는 이거를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수학자들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요. B를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틀랩에서도 예를 들면 뭐 리얼 오브 뭐 예를 들면 뭐1 더하기 이것도 참 어려운데 2j라고 합시다. 매틀랩에서는 이렇게 안 쓰지만 뭐 곱하기로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얘가 1이 나오겠지만 이미지너리 파트 오브 1 플러스 2j 그러면 2j가 안 나오고 2가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래 어 좀 엄밀하게 생각하면 어때요? 얘가 이미지너리 파트라는 거예요. 파트로 하면. 알겠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제 옛날 강의에서도 막 섞어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헷갈리면 교수님 헷갈리니까 다시 엄밀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어요. 참고로 수업 중에는 카메라를 켜 놓으세요.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네. 자, 그런데 이 과목에서 그러면 이제 컴플렉스 시그널을 다루는데 여기서 말하는 컴플렉스는 복잡한이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복소수 값을 갖는, 그렇죠? 복소수 값을 갖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각각의 t에서. 이걸 왜 하느냐 하면서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x of t를 항상 어떤 x 리얼 파트 오브 t 플러스 j x 이미지너리 파트 오브 t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스칼라 밸류드 시그널로 하지 말고 그냥 벡터 밸류드 시그널로 다루면 되지 뭘 이거 복소수를 도입해.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얘가 리얼 밸류드 펑션이고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고 얘가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니까. 그 말은 맞아요. 알겠어요? 맞는데 맞는데 어 그렇게 안 하면 더 유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태도는 좋아요. 알겠어요? "이걸 왜 해?" 뭐 하면서. "말도 안 돼." 이런 태도는 사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말도 안 돼 하면서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비판을 해야지 방법적으로. 거부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뭐라 그러면 당연하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반발심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도전하고 싶어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뭔가 정확하게 알지는 않을 거고 더 새로운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추어 천문회의 회원이었는데 제가 세미나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학생일 때. 그때는 제가 당시에 90 뭐 한 3년 4년 할 때 정말 천문학에 대해서는 인류가 그냥 앞으로 남은 거는 더 큰 망원경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뭐 이런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빅뱅 티어리를 뭐 인플레이션 티어리가 보완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디테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건 다 알려져 있다. 그랬더니 지난 사반세기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왔죠. 참고로 93년 이럴 때는 일반인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조차도. 그런데 지금은 개편된 개선 된 대부분의 어떤 아동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소년 도서가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없던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던 개념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겸손하면 안 돼요. 그냥 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아 저 사람은 저 사람 시대를 살았고 우리는 새로운 뭐가 있을 거고 그걸 내가 할 거야.'라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참 오늘도 많은 얘기를 하다가 진도는 자꾸 못 나가고 있는데 큰일이죠. 예. 쪼금만 더 하겠어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예. 자 그래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인데 이제 컴플렉스 밸류드예요. 알겠어요? 컴플렉스 밸류드. 네.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컴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여러 뜻으로 쓰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를 우리가 컴플렉스 넘버라고 할 때 쓴 거죠.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데 번역을 할 때 이 복은 더블이라는 뜻이고요. 두 개라는 뜻이고요. 이 소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프라임 넘버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프라임 넘버가 두 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한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리얼 넘버 두 개를 붙여서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이 복이라는 게. 예. 그런데 이 컴플렉스는 요즘 컴플렉스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죠. 최근에 노벨상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복잡계 이론 이런 거.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컴플렉스 시그널은 뭐 그런 복잡게 할 때 그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정말 복소수 값을 갖는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이 과목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복잡한 시스템이지 그 복잡계라는 그 용어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또는 심지어 컴플렉스 밸류드 인풋 아웃풋을 갖는 시스템 이런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는 컴플렉스라는 것은 복소수와 관련해서 항상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아예 컴플렉스 밸류드 이렇게 쓸 거예요. 제가. 컴플렉스 밸류드.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인제 나중에 이 컴플렉스라는 거를 복잡한과 헷갈리지 않잖아요. 특히 인제 실제로 어려운이라는 뜻으로 컴플렉스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요. 그냥 complicated라는 말을 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complicated. 이거는 사실 복잡하다는 뜻보다는 어렵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여요. 근데 어쨌든 뭐 비슷하니까 이 복소수라는 의미로 안 쓰고 싶으면 complicated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인제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은 실제로 매우 유용한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저는 통신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파를 만드는데 주로 인제 밴드 패스 시그널, 고주파 시그널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안테나에 인가할 때는 리얼 밸류드 시그널로 보면 되거든요, 모델링을. 그런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등가 신호로 바꿔요. 그러면 컴플렉스 밸류드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나와요. 그러니까 통신하는 사람들은 항상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을 배울 때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통신쟁이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반발감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유용하다니까 그래도 반발심은 생기지만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한 주가 끝났고요. 두 주가. 다음 주는 이변이 없다면 학교에서 특별히 뭔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이 어딘지는 우리 PLMS에 실러버스에 나와 있죠. 102 호인가요? 그렇죠? LG 연구동.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LG 연구동 102 호에서 강의를 할 거고요. 제가 웬만하면 강의가 녹화되도록 준비를 해볼 텐데 그 102호 강의실에서는 사실 제가 단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설이 강의 녹화가 쉬울지 안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에 빠지면 이제 녹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제가 얘기했지만 작년에 올려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진도가 너무 느리고 똑같은 말 반복하고 나는 이미 이해한 것 같은데 이해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너무 배려하는 것 같은 학생들은 빨리빨리 작년 진도를 보고 진도를 나가라 그랬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제 강의는 작년 것도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기를 바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